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신봉섭입니다. 미중 대리전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대만 총통선거가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입법위원 선거는 집권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치는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안 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전통적인 대만 독립이냐, 양안 통일이냐는 의제 대립에서 벗어나 좀 더 새롭게 전개되었지요. 생존 공간을 찾기 위한 대만인들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표심은 독립도 통일도 아닌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의 승리도 중국의 패배도 아닌 대만 국민의 독자적인 선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국민의 정치 성향은 실질적인 독자 생존을 통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 정세는 간헐적인 긴장 고조와 미중 간 기세 대결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정과 현상 유지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은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미중 관계에는 여전히 경쟁, 협력, 대결이 병존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타협의 공간이 있습니다. 양안 관계도 역시 극한 대립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 수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미중 대만 삼각관계에 지지 않기 게임에서 가장 현명한 해답은 무승부입니다. 대만 해협 갈등이 당분간 현상 유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 후보가 당선됐지만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라이 후보의 득표율은 40%로서 차이잉원 총통의 2020년 득표율 57%에 훨씬 못 미쳤고 동시에 진행된 입법원 선거에서도 집권당은 과반에 미달하며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국민당 후보 33.5%, 민중당 후보 26.5%로 합산 득표율이 60%의 다수를 점유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만 선거는 미국의 승리가 아니고 중국의 패배도 아니지요. 대만 국민의 표심은 그 중간지대의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만 정치는 과거 40년간의 양당 체제에서 3당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한 민진당은 제1당이 된 국민당과 제3당 민중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는 법령 통과가 불가능하며 정책 예산도 야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당의 정치 노선도 진보와 보수, 중도 성향의 삼각구도로 정립되었지요. 대만 독립 일꾼을 자칭했던 라이 당선인은 더 이상 대만 독립 추구가 어려워졌고 현실주의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만 총통선거의 여론은 경제적 현실과 네이션 빌딩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대만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 대만인들의 성향은 독립을 지지하는 대만 출신의 본성인과 본토 회복을 추구하는 대륙 출신, 외성인 사이의 전통적 대립구도에서 탈피하여 독립도 통일도 아닌 현상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지요. 이는 대만 정권 75년이 지난 현재 전 국민의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졌지만 그렇다고 거대하고 부강해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추구하기도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총통이 누가 되건 중국과 지나친 마찰을 피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지요. 특히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42%에 달하는 경제적 현실이 실용주의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만의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본성인 대 외성인과 남부 민진당 대 북부 국민당에 따라 양분되던 지지 행태가 사라지고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대만의 입지와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 그리고 양안 교류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차이가 정당과 후보 선택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진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996년 총통 직선제 이후 국민당과 민진당이 번갈아 4년 임기 연임으로 8년씩 집권하던 기존의 정권교체 전통이 깨졌습니다. 이제 민진당의 12년 집권 시대가 열렸지만 지난 시기 분리독립의 급진적 양안 정책은 그 수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압도적 여론은 실질적 자율성에 기초한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현 차이 총통도 그동안 독립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정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지요. 따라서 라이 당선자는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정치 군사적 유대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분간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정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과 미국 간 첨예한 대결의 영역입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오랜 미중 갈등은 본질적으로 중국, 대만, 미국 3자 간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대만을 수복하지 못한 영토의 일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의문 자체를 비우호적인 도발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대만이 중국과 구별되는 사실상의 주권국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시하면서 대만을 동아시아 정책의 전초 기지로 인식합니다. 당사자인 대만은 독립된 대만공화국을 꿈꾸면서 독자 번영과 국제사회 복귀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패권 경쟁 요인이 얽혀서 대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 이은 제3의 전선이 될 것이라는 성급한 주장도 난무하지요. 대만 해협 갈등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복합지정학적 성격을 갖습니다. 첫째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국제정치 게임입니다. 미 행정부의 반중연합전선 구축에서 대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보루이지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서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방기하거나 대만 해협에서 패퇴한다면 이는 곧 동아시아 패권이 중국에 넘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포위망 돌파와 해양 진출을 위해서는 대만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둘째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미완의 통일 문제 해결이라는 주권 게임입니다. 대만은 시진핑에게 체제 정당성 유지와 중국몽 실현을 위한 미완의 과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주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 이익인 것이지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서 분리독립 절대불가 원칙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대만의 탈중국을 지원하는 미국에게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맞서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주권 게임의 역학 때문이지요. 셋째는 지경학적 이해가 얽힌 다자 국위 게임입니다. 대만에는 이해 당사국 간 어느 하나 양보하기 어려운 경제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공급망 재편을 놓고 벌이는 지경학 게임의 무대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만 인근 해역은 동아시아 최대 물동량을 차지하는 해상운 송로이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대만 해협 갈등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만의 평화 안정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 경쟁에서 지정학적 안정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 공급망 재편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켜내야 할 보루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격 때문에 미중 양국은 대만 해협에서 서로 밀리면 절대 안 되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양안 관계의 긴장 고조를 소환하고 역내 미중 충돌 위기를 다시 촉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의 공격적 현실주의 학자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대만 해협을 신냉전의 균열선이자 가장 우려스러운 열전의 인화점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꼽습니다. 물론 대만 해협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방이 되었고 양국 간 적대적 경쟁이 핵심 이익이라는 먹이감을 놓고 대만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있는 형국이지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현상 유지와 위기 관리를 위한 잠정 타협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됐던 양국 군 통신 채널이 재개됨으로써 위기 재발 또는 우발 충돌 예방을 위한 시스템 작동이 복원된 것입니다. 군사대화 등 실무 교류도 시작했습니다. 총통선거 이전에 대만 해역의 충돌 방지를 위해 미중 간 수위 조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이지요. 따라서 대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양안 정세는 이미 긴장 속 평화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던 셈입니다. 첫째, 중국의 대대만 정책은 큰 틀에서 투트랙 접근이라는 방향의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진당 정부에는 강경한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대만 내 친중 세력과 민간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을 사용하는 이중 전략이 지속될 것입니다. 라이 당선자의 유화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민진당 정부가 친미 반중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의 대만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대만 인근 수역에서 군사 활동이 상시화되고 해상봉쇄나 합동상륙작전, 사이버전 등 모의훈련이 간헐적으로 실시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 무력 충돌로 확대보다는
통제 관리가 가능한 견제성 무력 시위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상당 기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만이 독립선언과 외세 개입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중국이 경제적, 외교적 비용과 반중 군사 동맹체 결속의 부메랑을 감수하면서 모험을 감행할 절박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단절하기 어려운 양안 경제교류를 오히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인책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안교역은 인적교류가 단절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크게 증가했고 2021년에는 최대인 3,280억 불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다소 줄었지만 대만 경제의 중국 대륙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이 같은 대만 경제계를 겨냥하여 중국은 경제통일전선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관련 일부 감세 중단을 압박하면서도 중국 내 대만 기업 지원 확대와 민간의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등 유화 정책을 통한 통일전선 전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10년 시진핑 집권 시기 대만에 투사했던 기본 노선의 연장으로 채찍과 당근의 투트랙 접근 방식이지요. 통일정책 측면에서는 일국 양제가 홍콩 민주화 진압으로 빛이 바랜 만큼 별도의 대안을 고민하면서 고도자치로 분장된 새로운 일국양제 버전 2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대대만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면서 현상 유지와 실질적인 관계 강화의 투트랙 정책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1979년 미중 수교에서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주권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수차례 발언으로 미국의 오랜 전략적 모호성이 깨지는 듯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고위 관료의 상호 방문을 묵인하고 대만의 거액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대만과의 실질적 관계를 강화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만 선거 이후 첫 일성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이 당선자에게 가드레일을 제시한 셈이지요.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 지원하는 상황에서 대만 신임 총통의 독립 노선이 중국을 자극하여 대만 해협의 무력 충돌로 비화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대만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만을 독립시킬 의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서태평양 지역 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중시할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현재 입장은 하나의 중국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당장은 현상 유지가 최선이지요. 셋째, 라이 신정부가 급진적인 독립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이 총통의 양안 정책을 계승할 것이므로 양안 관계의 냉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상 유지를 바라는 압도적인 여론, 여소야대의 전국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 등을 감안시 대만 신정부는 현실적인 타협을 수용하면서 중장기적인 탈중국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없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양안 관계의 시간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무력 통일도 대만 독립도 아닌 현상 유지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라이 신정부는 일단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에 의거 국제사회 민주진영과의 연대 및 대만 체제 수호 등 독자 생존 공간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라이 당선자는 중국의 압박에 맞서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평화와 안정 및 현상 유지 등 유화 메시지를 발신해왔습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임 차이 총통의 항중보대 슬로건을 화평보대로 변경하는 온건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강압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신남향 정책 계승 및 무역 다변화로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라이 신정부로서는 중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통상협력 등 자력 자강의 독자 생존 역량 확보가 우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